그리고 이 대통령이 그 모욕죄 사건하고 연루가 됐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이다 이래 전단지 뿌린 남성이 모욕죄로 지금 검찰에 송치됐는데, 모욕죄 그러면 또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네, 전문가. 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도 전문가 뭐 변희재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 사건으로 모욕죄로 한 3년을 끌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그 전문가죠.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친일파 후손은 이건 모욕죄로 왜 이건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 되는데. 뭐 명예훼손 제가 겪어보니까 명예훼손거리로 먼저 걸어요 보통은.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 안 되면 이제 모욕죄를 걸어. 친일파 후손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이 주관적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제끼고 뭐. 근데 이분이 문재인이가 친일파 후손, 문재인이 지금 그 아버지 문제 가지고 난린데, 그 아버지 그 공산군 문제로 문재인이 아버지가 친일파? 근데 어쨌든 지금 바라보면 그 대통령은 모욕죄로 걸었고 나머지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 다음에 또 홍일표 아닌데 누구죠? 갑자기 내가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여당의 유시민하고 그 다음 몇 명은 또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이분을.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예, 똑같은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이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이 김모 씨가 34살이고 이 사람이 2019년도 7월 달에 국회 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민족문재인연구소를 이제 조롱하려고 민족문재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고 이렇게 전단지 수백 장을 뿌린 혐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일반인을 갖다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모욕죄로 고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예전에 모욕죄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시장한테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때 국민참여재판을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제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서에 첫 마디에 뭘 썼냐면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결국 악의 편이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냐면 이게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 욕하는 국민을 청와대에서 고발하자 욕 안 먹었던 대통령이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는 곳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면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모욕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자 제가 그러면 당신들 그 사법부 판단으로 내 못 믿겠으니까 국민참여재판 해달라고 신청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고양지원에서. 그럼 의정부로 가서 이제 받아들일 거라고 다 봤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 이제 들어오기 직전 되고 막 앞서고 있으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검사하고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결국 기각시켜서 결국 벌금 100만을 맞았던 그 사건이죠. 예.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으면 이건 뭐 무죄라고 확신을 했는데 실제로 모욕죄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제가 알아보니까 모욕죄는 OECD 국가 중에 딱 3나라가 지금 있는데 법이 독일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61년도 이후로 이 모욕죄로 기소해가지고 처벌받은 이게 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사문화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한국은 모욕죄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때릴 수 있어요, 이게.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게. 2년. 7년. 7년. 모욕죄는 7년. 내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7년인데 모욕죄는 7년일 수가 없지. 반대로 대한민국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명예훼손이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정확해. 모욕죄는 1년. 그래서 가장 많이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사실 이 사이버 모욕죄 뭐 이런 거를 만든 게 또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하면 진보 쪽에서 뭐라냐면 그건 너희 당이 만든 거야 이명박 때. 사이버 모욕죄는 만들려면 못 만들었죠 그때. 그때 우리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걸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모욕스러운 용어 썼던 거 포털에 다 삭제해달라고 막 요구하고 압력 넣고 이게 우리도 원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 않는 법이에요. 이게 모욕죄라는 게. 그 당시에 진보 성향의 교수 229명이 이제 전문가들이 성명 발표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사이버 모욕죄 법안 발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회의원 숫자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냐. 그리고 이거 왜 그러냐면 권력자들이 이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하고 반대되는 목소리,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229명이 성명 발표하면서 넣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모욕죄가 어렵지가 않은데 예. 왜 한국이 어려워졌냐면은 쌍욕하고 막 예를 들면 막 쥐박이 찢어 죽이자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간단하잖아요, 이건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뭐 독재자라 그랬다며. 독재자라 그랬죠. 나는 그냥 사회 부정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욕설이 아니라 이거 국어사전에 나온 하나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욕죄를 걸다 보니까 너무 넓어진 거죠, 모욕죄가 지금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독재자, 야비하다, 비열하다, 악랄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욕죄에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공공의 인격을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뭐 인격에 손상을 주거나 이게 이제 모욕죄가 되는데 그때 내가 썼어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다. 내가 이 요진 YCT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1인 시위를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하고 현수막 1인 시위한다고 걸어놓으면 공익 근무요원 아들뻘 된 애들 보내가지고 맥살 잡고 이렇게 몸싸움 시키고 담배 연기 얼굴에 뿜고 뭐 이러니까 내가 했던 거지. 악독하다, 악랄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그것도 뭐 어디 가서 내가 종이 뿌린 것도 아니고 내 페이스북 블로그에다 그래 썼던 건데 이걸 모욕죄를 거는 게 맞느냐. 특히 개인 간의 관계도 아니고 공인들 있잖아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일본에서도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들에 대한 모욕죄는 거의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 작가나 뭐 유명한 진보 쪽 인사들은 요걸 그 인터넷에 있는 걸 다 긁어가지고 수백 명을 한꺼번에 모욕죄를 걸어요. 그럼 갑자기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출두하라고 통보하면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쪽 변호사가 요거 200만 원에 합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200만 원씩 100명만 해도 2억이거든. 그러면 변호사하고 당신 반띵, 당신 반 갚고 내 반 갚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그냥 200만, 100만 원 주고 다 그걸로 뭐 끝내. 1억씩 번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몇 억씩 벌어.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기절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 이건 도저히 예를 들면 특히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이거 뭐 완전히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전에 안 나오는 정말 욕설 막 저속하는 난 그런 모욕죄 처리가 좋은데 사전에 나온 평가 문제들은 빼줘야 된다.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매국노라 그랬거든. 나도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안현수 스케이트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현수가 러시아로 간 거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매국노라 했는데 이거를 모욕죄로 벌금을 처음엔 100 들었다가 나중에 우겨가지고 30으로 깎았는데 30? 나는 100 그대로 맞았어. 그래서 내가 판사한테 아니 그러면 그 이완용이한테 매국노라 그러면은 그것도 사자들이 이제 유족들이나 모욕죄 걸면 되냐. 그런 문제들. 매국노는 이건 욕설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이제 팔아넘긴 평가니까 모욕죄에 대해서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욕설과 정말 뭐 성폭언 막 이런 걸로 딱 좀 좁혀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 특히나 이게 개인 간의 문제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치인이나 선출직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그래서 이게 모욕죄는 결국 친고죄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모욕죄는 내가 예를 들면 변 대표한테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 대표가 나를 걸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개 XX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 뭐 그 정도 됐어 이러면 이게 안 걸려요 모욕죄로. 그런데 이게 걸었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친일파 후손 전단지 뿌린데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나 뭐 누구 그 근처에 있는 법률 대리인이나 누가 이 사람을 갖다 걸었다는 걸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러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추정자들이 100% 문재인이지 문재인. 알려달라고 하는데 친고죄인데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말이 그 고소인은 못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에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무벌죄라 그래가지고 제3자가 고소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피의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건데 모욕죄는 애초에 제3자 고발이 안 돼요. 무조건 당사자가 고소해야 되니까 문재인이지 뭐. 그리고 친일파손 내가 그런 건데 야 이 문재인 너 찢어 발겨 죽이자 이거는 나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친일파손 또 이거 평가의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모욕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욕설이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하면 안 되고 문재인도 이런 거는 고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찢어 죽이자 이런 건 하자 이거야 고사. 그래서 뭐 제가 봐도 친일 보수손이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면 아닌 걸로 나오면 되는 거지. 만약에 진짜 한다면 이걸 차라리 명예훼손은 못 걸었나 보네 이게. 그렇지 명예훼손거리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모욕죄로 가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모욕죄로 몇 개 걸려 있는데 저는 쌍욕을 안 해요 원래. 그냥 사회 부정자로 모욕죄 걸려 있는데 제가 헌법소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도저히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해버릴까 이거 헌법소원을. 제가 어제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참 이래 댓글을 쭉 읽어보고 다 해봤는데 누가 참 이런 말을 썼더라고. 이게 참 와닿던데 북한한테는 삶은 소대가리 특정 모조리 이 욕먹고도 너무나 아량 있게 이렇게 참으시는데 삶은 소대가리면 모욕죄 되지 거. 오이 이거 하나도 못 참느냐. 참 이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도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전달한 정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고기가 끄떡여져요 정말로. 그 모욕죄에서 동물을 비유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 인정 많이 돼요. 삶은 소대가리 저거 모욕죄 되죠. 닭대가리 이런 거 모욕죄 되거든요.